남의 당에 이렇게 입을 대는 건 너무 우습다. 네 일이나 네 똥이나 잘 닦아라 똥개야로 마무리 될 수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붓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품격을 담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랄도 풍년이다 라는 말이 여기에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17일부터 잠적을 해왔던 이준석이 10일 만에 반짝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한동훈 당대표를 직격을 했는데요. 이 한동훈이 겪고 있는 당계 게이트에 대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준석이 여기에 입을 댄다라는 게 우습기도 합니다. 네 일부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의 잠적 기간 동안에 부지런히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정치판의 물타기다라고 하죠. 본인에게 오는 의혹을 다른 것으로, 이 유승민 전법인 것 같아요. 예전에 유승민도 본인의 부정이 막 수첩에서 들통나자 더 이슈를 키웠죠. 더 이슈를 키웠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다 라면서 당 내부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결국은 탄핵의 길로 가게끔 이끌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참 잘 배웠구나라는 게 이준석의 지금 행사 발의에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준석이요, 지금 한동훈 당대표를 향해서 질문마다 이재명은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오는 질문을 상대방에 대한 역공격을 하면서 이제 급습하는 그런 식의 이제 화법에 대해서 베이비 토크로 일관하면서 버티던 버릇 어디 가겠느냐라고 한동훈 당대표를 지금 맹비난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현재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김대남 사건들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슈를 덮으려고 지금 현재 단계 게이트 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발언 내용, 이 부분을 탁 들고 나와서 질문마다 이재명은요? 민주당은요? 라던 그 베이비 토크로 일관하면서 버티던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 게이트의 본인의 논란, 그러니까 본인에게 오는 의혹, 그러니까 팔동훈이냐 가족 이 댓글팀에 참여했냐라는 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다르게 이 게이트를 단계 게이트로 이제 키워가려고 하는 것은 이 용산과 관련이 있다. 사실 이 내용 있잖아요.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다라는 건 누군가 한 사람을 지목을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지목을 한 겁니다. 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후에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기에는 조금 데미지가 있었던 게 있으니까 애둘러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슈를 덮기 위해서 지금 단계 게이트를 키워간다 라면서 본인의 논란에 가족 아닙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는 것을 피해서 이제 다른 식으로 발언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이비 토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동훈에 대한 저격이었는데요. 제가 너무 가짜는 게 이거 영상 다룰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준석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우습습니다. 본인에게 의혹이 막 왔을 때, 이제 당대표 때, 당대표 신분으로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반했던 것으로 윤리위에 징계됐던 그 성상납 의혹 사건. 그때, 본인에게 오는 의혹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뭐라고 했냐면, 경찰에 조사받은 적 없다. 아니, 경찰에 조사받을 이유가 없었죠. 그거는 이제 김성진에 관한 내용 중에 나온 것들이었고, 이 의혹에 대해서 직접 발언 안 했습니다. 했어 안 했어에 대한 발언 하나도 없고, 대전을 갔어 안 갔어에 대해서도 답 없습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그거 없습니다. 시계 갖고 헛소리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헛소리하고, 결국은 다 드러났죠. 명태균 씨에게 이 성상납 관련돼서 윤리위 징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윤리위들 미친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이제 명태균 사건을 펼쳐내기 전에 불기소 처분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불기소 처분 나자마자 본인은 너무나 알고 뻔한 사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명태균에게 막 잡아 어떻게 김건희 여사에게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구명 로비를 했다라는 거. 참으로 지저분한 인간이 지금 뭐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언급한다라는 게 진짜 너무 웃음 포인트인데요. 또 이어서 하는 말이 예전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게 이준석 까달라고 부탁했다는 그 이야기를 반추해보면 그 벌은 어디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지지자가 찍었다라는 사진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데 사진 한번 올려드릴 건데요. 저는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예전에 그 멋진 그 바바리 코트 휙 휘날리고 했던 그런 그때 한동훈이 아니라 좀 니기한 한동훈 당대표여서 좀 놀랐는데요. 이런 사진이 좀 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만나면 같이 셀카 찍자라지 그 뒤에 폼 잡는 거 도찰하고 이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네 지지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판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판에 귀하보다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보다 장사 오래 한 사람 많다. 지도한 사람이다. 이 말이겠죠. 다 그 유아기를 언젠가는 겪고 나서 지금 정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뽕 양껏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논란에서 피하는 방법이 매우 유아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본인은 지금 구강기 아닙니까? 구강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이것저것 덮고 감추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손가락을 이게 너무 웃음 포인트. 아니 항상 이것저것 덮고 감추고 하는 이준석이 지금 어디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냐고. 이준석 본인부터 알아야 되죠.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준석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준석에 관한 의혹 많죠. 지금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강신하 변호사께서 항고를 한 상황입니다. 끝난 상황 아닙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사건은요 꽤나 명확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이죠. 이준석과 만났던 그 시기에 장부 앉혔던 여자 뭐 옆에 앉히는데 돈이 또 들고 밴드비 10만원 뭐 2차비 50만원 이런 거. 그리고 최근에는 이준석과 함께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리베라 호텔이죠 방에까지 넣어줬던 그 분께서 얼마 전에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극단적인 선택에 연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준석과 관련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생전에 검찰에서 진술을 막 할 때 내 말이 맞아요. 왜냐면 엘리베이터 타고 그 김씨라는 여성과 함께 방에 넣어줬던 건 맞아요. 이랬더니 검찰 입장에서 네가 검사냐? 이러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하대하고 조롱 또는 뭐 일단 좀 신뢰를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검사들보다는 뭔가 답을 내놓고 움직였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억울하다, 진짜 화가 난다라는 뭐 감정을 또 토하기도 했다라는데. 이준석 본인에게 이 드리워져 있는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벗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상납을 담당했던 변호사 김영기 변호사가 최측근이 지금 현재 명태균 씨를 무료 변론하고 있다라는 것 뭔가 이상하게 구리다라는 것이죠. 이 이준석이 변호사비는 제때 줬는지 참으로 궁금한데요. 이 다음 사건이 있습니다. 이준석의 학력 논란이죠. 이준석의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준석은 박근혜 퀴즈로 튀어나온 그때 2015년이죠. 15년부터 2023년 5월달까지 복수 전공자다 라면서 큰소리 빵빵 쳤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4.10 총선 때도 그때 은근슬쩍 바꾸고 네이버의 프로필을 하버드 학력에서 원래 경제학을 앞에 쓰다가 이제는 경제학을 쑥 뒤로 빼고 컴퓨터 사이언스 슬래시 이코노믹 JC 과정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이제 뭐 기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사기냐면요. 일단 국민들을 속여왔던 그 복수 전공자 3번의 공보물에도 경제학을 먼저 앞에 썼습니다. 슬래시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 졸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복수 전공 자체를 되게 쉽게 생각을 한 거죠.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 이준석이 아마 전 세계 유일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버드 역사상 지금 400년을 가고 있는 이 하버드 역사상 복수 전공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 복수 전공자는 하면 전 세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낯이 부끄러웠는지 2024년에 은근 슬쩍 네이버 프로필을 바꿨던데요. 이 바꾼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화면에도 많이 자주 띄워드렸죠.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과정은 하버드 400년 가까이 되는 이 역사상 경제학과는요. 조인트든 복수 전공이든 뭐 나발이든 아무것도 허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고 복수 전공이고 복합 전공이고 아무것도 안 하죠. 이준석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준석은 이 학력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죠. 깔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냈던 분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본 학교에서 그 발행기관이 그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아포스티우 공증을 거쳐서 선관위에 제출했는데 또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 아포스티우 공증이 아닌 그냥 사설 기관으로 덜렁 서류를 낸 사람이 이준석이다 라는 거죠. 본인의 학력에 대해서 깔끔하지 못합니다. 뭐 10억 내기 하자 이러면서 전략적인 봉쇄수를 쓰면서 뭐 고소 고발 난발했죠. 강남, 울산, 제주도 다 무혐의 났습니다. 그 말은 복수 전공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그냥 서로의 묵인하에 이거를 덮고 있다라는 거. 이준석은 본인의 학력부터도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항상 덮고 감추기에 급급했던 사람이 이준석인데 네가 어디다가 지금 한동훈 당대표에게 뭐 베이비 토큰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냐느니 언급을 하냐라고 묻고 싶은 거죠. 저는 뭐 한동훈의 편이 아니라 지금 한동훈을 상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가짠다라는 거예요. 이준석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대한민국 정치판의 뻔뻔한 영역, 이제 조국과 분류되는 이 뻔뻔한 영역에 이준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준석이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던킨 도너츠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던킨 도너츠는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이가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기획한 것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의 집 타워 팰리스에서 과천 법무부 청사까지 동선에서 던킨 도너츠 매장이 없다라는 근거를 들면서 이러한 행보가 누구의 조언을 받은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사진이 뭐였냐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에 KTX 타고 서울역에 도착해서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지금 현재 당대표가 서울역 내에 있는 던킨 도너츠 매장에서 커피를 구매해서 간 사진인데 그거를 갖고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쇼하고 있네 라고 한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한동훈이 패가 아니라 이준석이 완벽히 이제 오징어 됐죠. 뭐가 부러워서 거기 던킨 도너츠 든 것도 부럽냐 이놈의 쓰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댓글들이 엄청 달렸었는데요. 그것 말고도 되게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1등급 한우 발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한동훈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인재영입을 주도했습니다. 4.10 총선 때. 이때 이준석이 뭐라고 했냐면 인재영입되는 그 사람 한동훈 영입 1호 같은 스펙을 붙여주는 건 뭐 한우 1등급, 2등급 이렇게 붙여주는 거랑 똑같다. 정치적 포장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한 채권들의 정치적 포장을 위해서 한동훈이 직접 뛰었다 이러면서 막 비판을 이어갔죠. 이때도 댓글이 니 할 일이나 잘해라. 남의 당에 무슨 간섭이냐 뭐 이런 댓글들이 줄을 잃었고요. 또 약속 대련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한동훈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4.10 총선 때 충이 일어날 때 이거는 애초에 기획된 거다. 이준석이 뭐 결국 한동훈 장관에게 힘을 몰아주기 위한 전략이다. 이건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데 실제적으로 진짜 유난 갈등이었죠. 그러니까 먼 눈에 뭐만 보이냐 맨날 전략이고 공작이고 야 니 일이나 잘해라 하는 댓글이 또 폭주를 하기도 했었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준석이 한동훈에 대한 사심 가득 불만을 채워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명태균과 함께 공천 개입이다라면서 김건희 여사를 빵 띄우고 할 때 가장 먼저 발을 뺐던 이준석이 그 뉴스토마토 기자와의 대화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으로 몰기 위해서 좌파 커뮤니가 막 안달복달하고 있을 때 정작 김건희 여사의 이제 그 녹취는 제가 뭐 힘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룰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 말이 룰대로 했다. 이제 공정한 선거를 이끌고 가고 있는 한동훈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없다라면서 이준석이 먼저 발을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이준석이 한없이 한동훈을 미워하고 있다. 그런 사심 가득 담고 지금 한동훈을 저격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도 안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장해찬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장해찬이 한동훈의 단계 게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장해찬이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는 전당대회 때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 2024년 7월 11일 그 기사를 보면요. 한동훈의 여론조성팀 뭐 대화를 얼추 공개하면서 나는 마타도어는 안 한다. 왜냐? 내가 내부자였기 때문이다. 나를 고소하라. 그런데 한동훈은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장해찬을 해서 무시를 하기도 했죠. 이 장해찬과 이준석이 최근에 손을 잡았다라는 또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장해찬과 이준석이 팀이 돼서 더 힘을 잃고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장해찬이 혼자 그냥 한동훈의 단계 게이트에 대해서 막 이제 공격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힘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이준석과 손을 잡았다라는 그 이후에 이제 장해찬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네가 남의 당에 이렇게 입을 대는 건 너무 우습다. 네 일이나 네 똥이나 잘 닦아라 똥개야로 마무리될 수 있는데요. 장해찬의 폭로 중에서 이준석을 조금 까달라라는 이제 오다를 한동훈 측으로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서 이준석이 여기에 발끈해가지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한동훈은 이준석 저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 이제 제대로 똥내가 나니까 그리고 그 대응해봤자 뭐 피곤한 존재니까 피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쪽으로 보지를 않는데 물론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이 단계 게이트는 사실 정치적인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법률 쪽으로 자꾸 풀어가려는 모습 지금 약간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전략을 수정해서 이거는 누군가의 사주와 공격으로 지금 명태균의 게이트를 물타기 하기 위한 공격이다라면서 지금 한 측근들이 또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 풀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잘못 풀어가더라도 이준석 너만큼은 입을 댄다라는 게 가장 세상에서 우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명태균의 사건으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죠. 사실은 뭐 머리 위에 이제 불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준석은 빠르게 명태균 씨와 함께 운명 공동체 공천에 관한 이익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이거로 결론을 내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일 TV였습니다.